홋카이도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최북단에 위치,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꽤나 큰 섬이다. 홋카이도 중앙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산맥인 대설산이 위치, 이를 중심으로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지는데, 서부는 일본해의 습한 바람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지만 동부는 겨울철이 더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인구는 500만이지만 절반이 삿포로와 근교에 거주하고 있기에 도동으로 불리는 동부 지역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어 대부분의 관광은 삿포로가 위치한 중부를 거점으로 남쪽의 하코다테와 북쪽의 아사히카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도동 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광활한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주요 관광 거점으로는 오비이로, 구시로, 아바시리, 시레토코 등이 있다. 최초 계획은 도동 여행의 관문인 구시로를 기점으로 일본 본토 최동단에 위치한 네무로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시레토코, 홋카이도 개척사의 동부 거점이었던 아바시리를 크게 도는 코스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今回の地震で初めて北海道三陸沖後発地震注意情報が発表されました。北海道の根室沖から東北地方の三陸沖にかけての太平洋の海底では新たにマグニチュード8クラス以上の巨大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が普段よりも高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구시로 공항은 지진 경보와 폭설로 운항이 불투명했기에 치토세 공항을 기점으로 이용하기로 했고, 통제가 예상되는 시레토코를 제외하는 대신 아사히카와를 선택했다. 계획한 일정은 5박 6일이지만 오후 출국, 오전 귀국 항공편이라 사실상 4박 5일의 바쁜 일정이 되었는데, 도착 첫날 공항 근처에서 1박하며 대기한 후 다음날 구시로로 이동하여 1박, 아바시리에서 1박, 아사히카와에서 2박 후 돌아오는 일정이 되었다. 오후 5시경 도착한 첫날은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저렴한 호텔을 이용했는데, 우리처럼 늦은 오후에 도착하거나 다음날 이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호텔이기도 하다. 둘째 날 구시로의 숙소는 구시로강과 누사마이다리 근처에 위치, 관광에 최적화된 도미인 프리미엄 구시로로 일반적인 일본 호텔에 비해 상당히 넓은 실내를 제공하며 도미인 체인이 그렇듯 늦은 밤 야식으로 라멘을 제공한다. 호수 옆에. 경치 좋아. 셋째 날은 아바시리 서쪽, 일본 제1의 산호초 군락지에 위치한 숙소로 수준 높은 음식과 조용한 휴양으로 유명한 노토로의 카가리아 료칸을 선택했다. 아사히카와에 도착한 넷째 날은 변두리 주택가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는데, 소박한 가정집의 정취뿐 아니라 눈 쌓인 동네 골목길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아사히카와역 앞 중심부에 위치 대형 이온몰에서 출국 전 쇼핑을 겸할 수 있는 아마넥 호텔을 이용했다. 그런 식인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린 차가 필요해. 한국의 현대차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어? 캐나다 이런 요구가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근데 독일은 폭스바겐이 또 할 생각이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게 좀 작은 티슈 있나? G20에 가서 티슈가 없나 이 집에?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 총리 티슈? 이렇게 만났는데 두 분이서 우리가 그냥 한 팀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 아 보면 안 되는데. 어느 한쪽이 들어주면 타격이니까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들어가 주시네. 짜고 내려오는 거 먼저 내리지 말고. 눈이 많은 지역이기에 렌트카 예약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의 대표 업체인 타임즈 렌트카 홈페이지에서 직접 스노우 타이어와 사륜구동 여부, 풀커버 보험을 확인하고 예약했다. 이건가 보다. 어차피 우리가 볼 곳 없는데 이거.